안녕하세요. 자기 전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는요, 우리가 왜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혹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다. 탄잔이라는 선승이 에키도라는 승려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뒤 몹시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다. 그런데 진흙탕이 너무 깊어서 입고 있는 비단 기모노가 더러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탄자는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두 수도승은 침묵 속에 발걸음을 계속했다. 5시간 뒤 그날 밤 머무게 될 절이 보일 때쯤 에키도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탄잔이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항상 에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상황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한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갖지 않으며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잡동사니들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성 위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과거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느껴질 것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으로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뿐 아니라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억, 즉 과거에 대한 생각에 당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그것이 짐으로 바뀔 때 비로소 기억이 문제가 된다. 또한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성격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당신의 기억들에 자아의식의 옷이 입혀지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되어버린다. 이 작은 나는 환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흐려버린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신적인 기억뿐 아니라 감정적 기억, 즉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오래된 감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생각으로 계속 먹이를 공급하면서 5시간 동안이나 불쾌감이라는 등짐을 지고 있었던 그 승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닌다. 불만, 후회, 적대감, 죄책감으로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둔다. 감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자아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오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관심을 본래의 상태, 즉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계속해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 이 순간의 존재함, 그 이 순간의 존재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의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앞에 나온 선의 일화처럼 수도승이 말하길 사람들은 많은 과거의 짐을 어깨에 지고 현재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상황에 계속 기억 속에 머물도록 붙잡고 있다 보면 현재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놓치게 되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남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동력이 되게 하느냐, 이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때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과거에 사람한테 받은 상처, 나는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똑같이 받았던 상처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는 다르게 사람을 대할 방법을 찾게 되고 습득하게 되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원하는 직장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가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돌아서기를 해서 또 다른 좋은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직장은 정말 내가 꼭 들어가야 해 라고 진짜 마음에서 원한다면 다시 플랜 B를 마련해서 더 성장된 나를 키우고 좀 더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인생은 배움의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비록 넘어지기 힘들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처럼 현재의 내가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내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에, 어깨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짐처럼 남아 계시다면 좀 더 현재에 집중하고자 하는 나를 좀 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기억 속에서 분명히 내가 배운 것들 한 가지라도 꼭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인생의 성장 요소로 삼으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메시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